인사 말씀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 혜정 역을 맡은 배우 황혜인입니다. 아까부터 맡은 있었는데 그거는 또 인사 말씀. 안녕하세요. 밤의 문이 열린다 연출한주 윤정입니다. 이렇게 막 아침부터 저희 천둥이 거의 폭설로 내렸는데 이런 날에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아마 이 작품을 보시면서 많은 부분에 또 공감도 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주어진 시간이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요. 제가 감독님과 배우님께 조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도 좀 많이 받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좀 해볼게요. 그 감독님께서 나눠주신 제작일지 이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이제 감독님께서 30살에 30살에 이제 이 유령이 된 혜정이라고 하는 이 말이 단어가 계속해서 이제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이 작품이 계속 개발이 됐다라고 얘기를 이제 하셨는데요. 그것이 계속 머리에 남게 됐었던, 그러니까 떠나지 않았던 그런 이유 같은 것들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제가 처음에 초고를 썼을 때랑 그다음에 다시 이 시나리오를 좀 수정해서 좀 제대로 고쳐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가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이 영화가 더 뭐랄까 더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좀 CG 같은 것들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독립영화로 찍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약간 조금 묻어뒀던 것도 있는데 아마 그 2017년 초반에 저한테 조금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는 좀 저 자신과 나이대로 되게 다른 캐릭터였는데 17세 초반에 뭔가 내 나이 또래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 가지 제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 또 영향을 줬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때 뭔가 고쳐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가 만들어도 될 것 같다니까. 하혜인 배우님께서는 이 혜정이라는 캐릭터를 맨 처음 만나셨을 때, 그 분께서 오디션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합류하시게 되신 거라고 또 이제 일찍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디션을 또 오시게 그러니까 여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계기 같은 것들도 사실 있었을 것 같고, 이 혜정이 사실은 되게 이렇게 특별하게 좀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이제 뭐 공감이 된다거나 혹은 어떤 면에서 이 혜정이라는 역할이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드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배우로서 최대한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고 싶은 욕망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감독님을 알게 되었고 오디션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처음에는 좀 막연했다고 해야 될까요? 막막해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효연지연 캐릭터에 굉장히 이제 마음이 더 갔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로서가 아니라 어떤 이야기의 인물에서 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데다가 이제 다양한 이제 계속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성 캐릭터들이 나오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 너무 우울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유령처럼 살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타자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제 마음을 열고 이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인물의 여정이 마음에 끌렸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여기에서는 다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사실 다 유령처럼 이렇게 떠도는 부유하는 듯한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이 육신의 힘을 잃고 나서
이 유령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영혼이 됐을 때, 영이 됐을 때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그래서 그런 상황들도 되게 좀 굉장히 독특하다고 할까? 되게 끌리는 그런 부분이었었는데요. 그 두 부분들이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과 이렇게 바꿔서 그렇게 진행해 되게 되신 그런 설정 같은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타이밍을 오늘 잘 맞추네요. 아마 조금 어느 정도 경험도 들어가 있지만 제가 저는 사실 공포 영화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공포 영화 속에 항상 유령들이 자기 자리를 찾고 싶어 하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이렇게 사라져야 되는 존재들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한번 어떤 영화에서 한번 제가 그게 약간 다르게 표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가끔 이렇게 혼자 방 안에 있을 때 뭔가 되게 세상하고 단절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서 뭔가 내가 만약에 계속해서 방 안에서 살아간다면 내가 유령하고 다를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제 유령이 되었을 때 사실은 살면서 저희가 되게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타인의 영역을 일부러 신경을 안 쓰기도 하지만 뭔가 다가가기 힘들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 보면 조금 다른 것들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시나리오 준비하면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는데 거기 이제 청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이제 공장에서 일하는 청년들에 대한 다큐였는데 보통 매체에서의 청년들은 대학생이거나 뭔가 취업 준비생 뭔가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니까 자기들이 공장에서 일할 때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젊은들 이런 데서 일해 라는 말을 많이 듣고 뭔가 자기가 되게 유령같다는 말을 직접 내뱉는 걸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고 또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구성에서도 약간 이제 좀 흥미로웠던 점이 저희가 10월 4일에 추석이라는 날로 시작을 해서 이제 10월 10일까지 갔다가 이게 다시 이 사건을 당하게 되는 10월 10일 그리고 다시 그게 이제 거꾸로 가서 추석 전인 10월 3일로 이제 가면서 한 일주일간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 여기에 나오는 이 첫 장면도 그렇고 뭔가 거주, 다 이런 분양 이러는 이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하지만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다 분루하고 있는데 또 그 배경이 된 곳은 중요한 또 추석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희 우리 민족의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에서 좀 되게 이 특별한 이 시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렇게 잡으신 어떤 그 이유들? 근데 추석 그 시기는 추석 아니면 설날 둘 중에 하나만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되게 상상하는 거하고 내가 실제로 겪는 거에 괴리가 있는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한테 되게 가족들을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고 약간 축제 같기도 한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크게 다르지 않고 혹은 더 오히려 박탈감을 느끼면서 일하게 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해서 뭔가 설날 아니면 추석 둘 중에 하나를 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 외곽 약간 지금 도심의 외곽에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싶었던 거는 계속 뭔가 이렇게 서울의 막 광화문 이런 종로 이런 도심이란 곳이 가진 이미지가 있고 다들 많은 사람들이 저는 그런 중심에서 사실 있고 싶어 하지만 그 욕망을 포기하거나 뭐 이루려고 하면 좀 약간 이렇게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또 힘든 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가장자리에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어떻게든 그 매체에서 보여주는 거에 따르는 약간 유령 같은 느낌이지 않은 건가? 비추지 않는 곳이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 만족하려고 해도 또 밀려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공간을 잡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어서 조금 더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게 이제 시간을 거슬러 갈 때 이걸 자막으로 거꾸로 되는 자막으로 이제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가 이제 거슬러 가는 시간을 그 표현하는 방법들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을 텐데 굉장히 많은 구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고민이. 그런 방법들을 또 선택하신 것 같아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가 지금 러닝타임 0명부터 이제 1시간 반을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데 사실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의 시간을 거꾸로 간다고 하는 게 편집을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게 이렇게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그런 자막을 거꾸로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 또 처음 그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그 한혜 배우님의 혜정의 그 나레이션이 계속 나오는데 이 나레이션도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영화를 찍으실 때는 이게 순서대로 다 하신 건 아니시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나레이션을 이제 하실 때는 이제 순서대로 네. 하신 거셨죠. 그래서 그 나레이션 하셨을 때 어떤 감정으로 이렇게 했을지 그리고 처음의 이야기와 뒤에 그 유령의 이야기에서의 느껴지는 감정은 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나레이션이 처음 각본에는 없었던 거여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께서 이제 써주신 게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초반이랑 후반에서 조금 이렇게 다른 톤이기를 원하셔서 나레이션에서도 좀 어떤 감정적인 흐름이 좀 보이기를 원하셔가지고 일단은 감독님의 지시에 충실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히려 좀 더 가볍게 좀 유령이 되고 나서 좀 관찰자 시점으로 좀 이 이야기를 좀 열어주는 오픈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정말 그 혜정이 그 시간대에 속해 있을 때 느끼는 감정들이 대사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또 그 장면에 맞는 감정을 이제 집중을 해서 하고 다시 이제 빠져나와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이제 톤을 내가 겪었던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그 느낌을 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혜정의 위치라고 해야 되나? 혜정의 존재가 세 번의 세 다른 그 존재가 있잖아요. 처음에 이 혜정과 그다음 유령이 됐을 때와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그 10월 3일로 갔었던 그 이후에 혜정은 또 다른 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감독님과 이제 뭐 말씀을 물론 많이 하셨겠지만 그렇게 다른 혜정들은 또 어떻게 연기를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감독님께도 한번 말씀 듣고요. 일단 유령이 되기 전에 혜정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무기력하잖아요. 혜정이라는 인물이. 그래서 그 무기력한 상황 좀 고립되어 있고 벽을 스스로 굉장히 많이 쳐놓은 상태. 그래서 타인한테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내 안에만 갇혀서 내 세계에서만 움직이는 사람. 그냥 어떤 큰 욕망도 없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가 주어진 삶을 그냥 살아가는 기계의 어떤 바퀴처럼 하나의 부속품처럼 그냥 살아가는 어떤 이 시대의 무기력한 어떤 청년들의 모습하고 좀 많이 닮아 있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했고요. 그리고 유령이 되었을 때는 그 모습을 계속 바라보면서 이제 다시 사건들을 관찰하면서 무언가를 깨달아가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해야겠다. 처음에 그 무기력한 여자의 모습에서 내가 나를 다시 돌아보고 타인을 돌아보는 그것들을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모습에서는 조금 더 용기를 가진, 조금 더 마음이 열려 있는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고, 어떤 상대적인 것에서나 뭐 유령의 연기를 할 때 어떤 몸의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다르게 할까도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를 했었지만, 이제 그냥 완전히 혜정이라는 인물과 동일하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처럼 어떤 무언가를 꾸며내지 않고 그냥 그 안에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는 정말 힘을 많이 빼려고, 그게 저의 최대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겠다. 네. 그게 어떤 영화 전체를 끌고 나가야 되는 주인공으로서는 조금 불안한 점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인물이 그렇게 살아야만 영화가 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있는 듯 없는 듯 살아야겠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그 계속해서 존재감을 계속 영화 내에서만 느낄 수 있었는데, 이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 안에서 이렇게 혜정과 또 다른 이 극단적,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그 이 면으로 그 지연과 효연, 그 자매 특히 효연이라는 인물이 있게 되고, 그리고 계속 이제 아까도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굉장히 다양한 여성들의 어떤 측면들이나 이런 모습들이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이렇게 어떤 형사라고 보통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이것도 선입견이지만, 그리고 고정관념으로 뭔가 이렇게 중년의 남성이 나올 것 같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도 여성 형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뭐 할머니, 아주 크게 등장하진 않지만 할머니와 또 할머니라던가 그 이 아이까지 이런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여성의 모습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 한성원이라는 형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작가 많이들 좋아하시겠지만 미야베 미유키 소설에서 되게 가끔 매력적인 그 중년의 여성 형사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읽으면서 나도 내 영화에서 한번 등장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미야베 미유키 책을 읽으면서 뭔가 이런 미스테리 소설이나 미스테리 장르에서 사회적인 거에 대한 시선을 드러내는 게 되게 매력적이다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여성 캐릭터 같은 경우에 약간 제가 사실은 살면서 제 주변에 남성 캐릭터, 여성 캐릭터, 그러니까 뭐 주변에 되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살짝 그 당시에 지금도 좀 있지만 이렇게 여성 캐릭터를 장명해서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나도 그러면은 난 정말 많이 등장시킬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살면서 많은 여성들을 더 남성보다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살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야기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저기 관객분들께 좀 마이크 넘기도록 할게요. 이 원래 제목을 염두에 두셨던 건 전멸이라는 제목이셨었잖아요. 근데 여기 계속 그 전멸처럼 정말 그게 깜빡이는 그 방에서 하는 등이 굉장히 큰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우리한테 보는 신호일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 보이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그런 그 불의 의미들 그리고 그거가 그쪽에 이제 굉장히 조금 또 염두를 두시고 이렇게 연출들을 많이 하시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 좀 부탁드릴게요. 이 원래 처음에 제목이 전멸이었는데 아마 이야기를 처음 떠올렸을 때 뭔가 불이 깜빡거리는 방에서 어떤 주인공이 유령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시작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깜빡이는 이미지가 되게 비일상적인 느낌을 주는 것이 이전에도 뭐 소름이라던가 이런 한국 영화들에서 많이 유령이라는 존재 뭔가 이렇게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일 때 뭔가 깜빡깜빡거리는 이미지를 많이 사용해서 저도 제 스스로 뭔가 그 맥락을 안에서 좀 만들고 싶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혜정이라는 인물이 사실은 완전히 이제 죽었다기보다 뭔가 생과 사의 어떤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생의 빛이 깜빡인다라는 뉘앙스와 뭔가 실제로 불이 깜빡이는 것이 이야기의 어떤 구성에 중요한 순간들에 등장하는 것들을 좀 살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요. 저희 질문 받도록 할게요. 조금 이따 나오실 건가요? 이러다 이제 끝날 때도 항상 막 얘기하셔서 좀 있으십니다. 배우들 연기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저는 일단 한혜인 배우 연기 되게 좋았고요. 감사합니다. 그 전소희 배우가 맡았던 배역이 솔직히 조금 아슬아슬하다고 느껴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극단적인 전개가 일어나는 역할이기도 하고 그리고 대사 자체도 뭐랄까 그러니까 나쁜 표현을 하자면 약간 연기 차력쇼 같은 그런 테크닉 과시 같이 될 수도 있었던 장면인데 제가 감독님이 되게 잘 연출하셨다고 생각한 게 그 중간에 호텔에서 그 감정이 폭발했을 때 그 전소희 배우가 커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 원래 각본에서부터 있었던 건지 아니면 촬영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인지 궁금합니다. 네. 커튼에 들어가는 거는 각본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못 오셨지만 전소희 배우님이 잘 해주시기도 해서 아마 호텔 장면은 전소희 배우님도 그렇고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이제 촬영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워낙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장면들과 대사들이 나오는 거라 아슬아슬하게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갔다는 다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뭔가 이렇게 타이트한 샷들을 안 쓰려고 좀 노력했어요. 너무 거리감이 가까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역시도 그 계속 존재가 막 이 유령인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는 그런 느낌들 계속 줬었던 장면들인 것 같아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지금 이어갈게요. 안 보이는 건가요? 여기 영화 보시면 이 구성이 진짜 되게 치밀하다라고 드는 게 저희 8일에 맨 처음 등장했던 10월 8일에 이렇게 회장 밖에 볼 때 끽 소리가 났었잖아요. 그게 나중에 보고 나면 사고가 나는 그 장면인데 이거는 어떻게 아마 관객분들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 혹시 눈치 못 챌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또 장면이기도 한데 그렇게 그거를 완전히 다 알아라 관객분들 다 아세요라고 이렇게 또 막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앞부분 그렇게 이제 좀 구성하신 것들 그런 것도 좀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보이지 않는데 그냥 조금씩 어떤 기척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게 실제로 수영이가 차에 스쳐서 남 소리일 수도 있고 뭐 비슷한 순간에 어떤 다른 차가 멈췄을 수도 있지만 혜정이가 그때는 그냥 밖에서 나는 어떤 소리라고 생각하면 쓱 넘기는 것 이렇게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면 저희가 다 지나가는데 그 둘이 대화를 하고 있어도 아이가 안에서 그 옆에 집에서는
목숨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을지도 몰랐었고 이러는 순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이제 영화 안에 잘 이렇게 세심하게 굉장히 이렇게 잘 하신 것 같은 이렇게 배치를 잘 하신 것 같고 또 그런 거를 이제 그 마지막 장면에 가게 되면 아는지 모르는지 알 수 그러니까 깨달았는지 눈치챘는지 아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이 혜정은 완전히 좀 다른 사람 마치 그걸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또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저기 질문 있으시네요. 일단 영화는 되게 잘 봤고요.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 방금 자료집을 읽어보니까 감독님이 재력비가 모자르셔가지고 시나리오의 3분의 1 정도를 날리셨다고 적어놓으셨거든요. 만약에 그 시나리오 전체를 그대로 찍었다면 혹시 그 어떤 장면들이 들어갔을 때 되게 궁금한 지점들이 많거든요. 지금 영화 자체, 지금 자체로도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좀 블랭크로 남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지점들이 생각보다 좀 보이잖아요. 그 블랭크들이 제가 보기에 감독님이 그 3분의 1에서 뺏긴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만약에 그 블랭크 지점에서 이야기가 있었으면 어떤 걸 집어넣고 싶으셨는지 그 중심을 잡은 지점들 듣고 싶어요. 사실은 혜정이가 조금 더 많은 과거와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래서 지금 미숙이라는 언니가 되게 그냥 짧게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그때 사실 그 언니가 일하는 곳에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 민성이라는 인물이 이제 지금은 이렇게 떠나보내는데 원래 따라가는 설정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그리고 지금 좀 뭐 이렇게 약간 공간이 점프된다 바로 예를 들면 뭐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집에 와가지고 막 수양학교 진행을 보잖아요. 그런 중간중간에 조금 더 이 유령이 된 사람이 밤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떠다니는 이야기도 좀 더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수양이가 경찰서에 가는 거 이런 장면들이 원래도 있었는데 그 장면들을 삭제할 때는 이야기에 정말 없으면 약간 구멍이 있는 데만 남기자라는 생각을 좀 남겼던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기. 네, 영화 정말 잘 봤고요. 혹시 영화 특히 초반부에 보면은 강혜정 역이 꽃을 가진 장면이나 아니면은 눈을 떴을 때 이제 꽃이 이제 희미하게 보인다거나 약간 되게 꽃이 많이 나온 특히 초반부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게 혹시 어떤 특별한 의미나 막 그런 게 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 꽃이라는 게 되게 사실 받으면 기분이 좋고 뭔가 보고 있으면 되게 좋은데 그게 실용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사실 선물로 별로 이렇게 오바하거나 이런 건 아니게 된 것 같아요. 순간 그런 것들 그래서 혜정이가 초반에 민성하게 받는 꽃은 사실 좀 행복한 삶 같은 건데 혜정이가 되게 그거랑 되게 멀다고 생각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꽃 같은 거라고 생각했고요. 되게 예뻐 보이지만 사실 내 건 아닌 이런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축하할 때도 꽃을 주지만 누군가를 추모할 때도 혹은 뭔가를 이렇게 기원할 때도 꽃이라는 걸 사용한다는 거에서 좀 상징들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쁘기도 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그 꽃이라는 소재를 질문 답이 됐나요? 뭔가 생소수설한 것 같은데. 쓰러져 있을 때 흩어져 있었던 꽃잎 같은 것들도 말씀하신 그런 의미들을 또 전달해 주는 것 같고요.
다음 분 또 질문 저희에 여기 계십니다. 예, 영화를 상당히 장르 영화 느낌인데도 되게 감성적으로 좀 느끼는 점이 많아서 인상적으로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좀 전체적인 줄기는 프로그래머님의 많이 여쭤봐 주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지역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 사건들이 일어나는 배경이 의산시라는 가상의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중간에 나오는 벽보나 이런 몇몇 곳을 보면은 그걸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게 그냥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어느 정도 그냥 상권이나 이런 게 죽어 있는 뭐 이런 거 공장이 있는 그런 지역 정도로만 그냥 설정을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굳이 아니면은 그냥 실제 있는 지명을 쓰셔서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그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뭐 경기도에 무슨 구리나 시나 근데 가상 공간을 이렇게 딱 집어서 설정하신 어떤 의도 같은 게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저는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그 수양이 아역 배우하고 강혜정 캐릭터, 그러니까 한혜인 배우님이 같이 이렇게 막 뛰어가는 장면이 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정이 이렇게 굉장히 절박하게 힘들게 뛰어가는 영화는 굉장히 처음 본 것 같아요. 막 뭐 스무스하게 부유하는 건 아니어도 굉장히 좀 힘들이지 않도록 그냥 뛰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야 이거는 제작비에 문제가 있었나 싶었는데 그 배우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좀 전에 이게 살아 있을 때랑 무령일 때가 그렇게 그 레이어가 다르지 않게 똑같은 형태로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납득은 갔는데 그게 이제 원래 각본 작업하실 때부터 그렇게 유령일 때와 살아 있을 때를 그렇게 차이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라고 이렇게 디렉션을 주시고 설정을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느 정도 제작비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약간 반강제적으로 그렇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합니다. 공간은 사실은 더 만약에 더 제가 섬세하게 신경 썼더라면 그 전광식이 일하는 공간과 그 혜정이가 사는 공간이 조금 다른데 예를 들면 전광식이 있는 공간은 그래도 뭐 지하철역이 하나라도 있는 어떤 경기도 지역이라면 혜정이가 사는 곳은 정말 외곽이라 그 터널 하나만 지나가면 나오는 곳이지만 아파트도 없고 뭐 마트도 없고 이런 곳이라고 설정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가상의 공간을 설정했던 이유는 이 영화가 기본적으로 픽션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게 사실은 되게 애매하지만 판타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뭔가 가상의 공간에서 되게 상징적인 공간 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좀 가상의 공간을 썼던 것 같고요. 터널을 달려가는 거는 제작비의 문제는 아니었고 아마 제가 그 유령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할까에서 예를 들면 똑같이 나는 그냥 강혜정이고 내가 어제는 살아있었고 오늘은 죽었을 뿐인데 내 자리는 이제 없고 나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뭐 유령이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닌데 오히려 그냥 더 약해지는 거? 뭐랄까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누가 이렇게 택시가 앞에 서주는 것도 아니고 버스 정류장에 있어도 버스가 멈춰주는 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뛰게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됐는데요. 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작품은 저희가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상영이 됐고요. 관객상도 수상을 했고 많은 분들한테서 또 해외에 있는 또 많은 관객들한테서도 많은 또 관심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그리고 장르 영화를 좀 장르에 대한 얘기도 시간이 좀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개봉을 할 때 그때로 또 넘기고요. 어쨌든 장르 영화의 좀 새로운 지평들을 좀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어서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던 작품입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할 시간인데요. 저희 다음 계획하고 배급 준비나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배우님께서도 또 다음 홍보들 궁금합니다. 감독님과 계속 작업을 하실지도 궁금하고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이제 한 12월에 처음
정해지진 않았고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는 미팅을 12월부터 시작할 것 같고요. 목표는 이제 내년에 개봉을 하자고 혼자서 목표를 삼고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감독님을 너무 좋아해서 좀 사실 이렇게 제가 자매도 없고 오빠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렇게 여자 자매에 대한 이렇게 로망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눌 때 너무 편안하고 좋아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좋아하고 나중에 또 어떤 작품을 또 하시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올 겨울에 이제 다른 이제 장편 영화 이제 독립 영화를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또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네 소개. 네. 저 사실 저희 민성 역할 맡은 이승차 배우님이 오셨는데 제가 아까 너무 바쁘게 들어간 거 죄송합니다. 오늘 인사 말씀 마지막.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요, 이제 독립영화 쇼케이스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독립영화를 다음에 또 극장 개봉과 여러분들을 관객분과 더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또 있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또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작품 또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